네, 전국 곳곳에서 세찬 장맛비가 내리고 있죠. 특히 충청과 호남 등에서는 물벼락이 떨어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마 상황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막 쏟아졌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전국적으로 장마 상황 어떻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은 비가 좀 잦아들었다가 다시 또 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경기 남부라든지 또는 충청 지방 그리고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이 폭우가 현재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요. 예. 그 밖에 전국적으로도 시간당 10에서 30mm 매우 강한 비가 역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심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충청이라든지 또는 호남 지역들입니다. 또는 경북 북부 지역 역시도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게 진한 파란색이 호우경보 지역이고요. 옅은 파란색은 호우주의보 지역입니다. 예. 주로 충청과 호남 지역은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장맛비가 집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어제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충청 논산에서는 325mm, 전북의 익산이 405mm 내리면서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강원도 원주가 199mm, 경북의 문경도 215mm, 그래서 충청과 호남과 가까운 경기 남부라든지 또는 강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도 역시 200mm 안팎 정도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남양주가 217mm, 그리고 제주 산간에서도 역시 77mm 정도 많은 비가 현재 쏟아졌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100에서 200mm 정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폭우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제 군산 지역, 지금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군산 지역은 지금 400mm의 비가 하루 동안 내렸거든요. 예. 우리가 역대 이제 군산 지역에서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하루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양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양이 군산 지역에 쏟아지게 됐고요. 전북의 부안 역시도 7월 강수량 기준으로는 지역 관측사상 최고입니다. 전북과 충청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틀 연속 폭우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전해주시죠. 예, 강원 지역 그리고 충청, 전북 지역 많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잇따르고 있고 침수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토사가 유출돼서 주택 한 채가 일부 파손되기도 했고요. 정선군의 피암 터널을 중심으로는 산사태가 최근에 4차례 정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는 6천여 톤의 암석이 이 터널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에 이제 많은 비가 쏟아져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고 많은 지역에서 산사태 우려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북의 군산 지역은 워낙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400mm의 많은 비였는데 산사태,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경지 7,457헥타르인데 우리가 1헥타르가 100m 곱하기 100m거든요. 그래서 축구장 하나 정도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헥타르가. 근데 지금 농경지 침수 피해가 7,000헥타르에 달하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축구장 7천여 개의 면적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충남의 논산 지역 역시도 이제 어제보다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양의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충남 논산에서 우리가 이제 가족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특히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역시도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로 경기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가 난 곳 중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침수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0에서 400mm의 일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가 조금 그쳐야 피해 상황도 수습을 할 수 있을 텐데 주말 동안에는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요? 예, 지금 오늘 오후부터 해서 빗줄기가 좀 약해지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야행성 장마라고 해서 밤부터 해서 다시 폭우구름들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북 지역이나 또는 전남 지역 그리고 충청, 특히 이제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밤 사이에 지금보다 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이 예보를 한 것은 시간당 30에서 80mm 정도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 예보를 보통 했는데 네네. 우리가 지금 밤부터 해서 내일 오전까지는 시간당 100mm를 기상청이 예보를 했습니다. 네. 올여름철 강수량, 이 기상청에서 예보한 강수량 중에서 가장 강한 이 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밤사이 빗줄기가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일요일까지 충남과 전북에서는 400mm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충북과 전남지방 그리고 경북지방에서도 300mm의 많은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그밖에 충청과 호남지방에서도 100에서 250mm 그리고 수도권과 강원도 30에서 80mm인데 특히 경기 남부 지역과 강원 남부 지역은 150mm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그밖에 경북의 남부 지방과 제주 산간에서도 100mm 이상이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강수 집중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충청이나 호남 지방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정도까지가 시간당 30에서 최대 100mm 말씀드린 대로 올해 장마철 중에서 가장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에도 계속 충청과 호남 지방은 일요일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에 달하는 물벼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 지방은 일요일에 주로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간당 30에서 80mm 정도 예보가 되어 있고요. 경기 남부라든지 강원 남부 지역도 일요일까지 30에서 60mm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이 사실상 거의 전국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지역 군데군데 많은 곳에서 굉장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폭우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무섭게 비가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강한 비가 내리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비가 많이 내리려면 그러니까 폭우 구름이 발달하는 것은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다량으로 이제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철이 한 2주가량 지났는데 계속해서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폭염, 폭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해서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폭우 구름들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올여름 같은 경우는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일시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두 공기가 충돌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낙성 폭우, 이 강수들이 지속적으로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철, 특히 장마철인 6월 하순부터 해서 7월 하순 이 한 달 기간 동안에는 공기 중에 굉장히 많은 뜨거운 수증기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북쪽에서 반대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게 된다면 언제든지 이 폭우 구름들이 일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올여름철에 특히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강한 비구름들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에 있었던 장마를 도깨비 장마라고도 불렀습니다. 폭염이 있다가 다시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변화무쌍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지금 장마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6월 25일에 진짜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작부터 해서 낙뢰가 굉장히 많이 쳤고요. 돌풍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마철에는 보통 뜨거운 수증기가 공기 중에 가득하기 때문에 비가 좀 고르게 내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올여름 장마철은 특이하게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일시적으로 대기 불안정을 크게 키우면서 낙뢰도 많았고 돌풍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소낙성 비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이런 것들이 장마철에 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 비가 지속이 되고 난 뒤에는 바로 또 뜨거운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으니까 폭염이라든지 또는 이제 밤사이 열대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이제 도깨비 장마 또는 이제 홍길동 장마 그래서 올여름 장마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했습니다. 다만 어제부터는 양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북쪽에서 계속해서 차가운 공기 또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훨씬 더 이 규모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기 덩어리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단이 버티고 있고 남쪽에서는 계속해서 올여름철에 뜨겁고 이 다량의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는 이런 북태평양 고기압 이 기단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기단이 현재는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전형적인 어떤 장마의 모습을 올여름 초반과는 다르게 현재는 전형적인 장마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정체 전선이 주로 충청과 호남 지역에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제부터 해서 계속 이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은 결국에 북쪽과 남쪽의 기단이 서로 북쪽에서는 내려오려고 하고 남쪽에서는 올라오려고 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정체 전선이 오도 가도 못하고 계속 그 지역에 머물면서 비구름들이 충청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부터 해서는 이 장마의 양상이 전형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마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전형적인 장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굉장히 폭우구름들이 발달하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가 낮에는 지면이 아무래도 가열이 되다 보면 아지랑이들이 좀 피어오르게 되죠. 그러면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들이 공기 중에 잘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아지랑이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폭우구름들이 일시적으로 좀 잦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반면에 밤 사이에는 이런 아지랑이들이 공기 중에 없기 때문에 수증기가 그대로 공기 중에 포화가 되고 그래서 훨씬 더 강한 비구름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전형적인 장마의 특징은 굉장히 길게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고루하게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렸고 또 앞으로도 추가로 많은 비가 또 예보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 과도한 사전 통제, 또 주민 대피를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산사태가 비상인 거죠, 지금. 아무래도 많은 비가 좀 내렸습니다. 이 지난달 6월 25일부터 해서 지금 장맛비가 제주 산간 지방이 1000mm가 넘었고 그리고 광주를 포함해서 호남 지역도 현재 평균 장마 강수량이 700mm를 넘겼는데 우리가 보통 예년철에 한 달 장마 강수량이 350mm이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곳에서 예년 강수량의 2배 이상을 기록한 곳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산사태는 이 암벽 위에 쌓여져 있는 토양이 밑으로 이제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양이 먹을 수 있는 수분 양을 이미 초과했다, 포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많은 비로 인해서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산사태 징후를 우리가 이제 포착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그 수분을 초과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물을 뱉어내게 되겠죠, 토양이. 그래서 경사지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는다면 바로 산사태가 일어날 징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잘 나오던 지하수나 샘물이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토양 아래에 있는 지하수가 붕괴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역시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산울림이나 땅울림 이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피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뭐 계속해서 산을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폭우가 굉장히 강하게 산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쏟아질 때는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산을 보고 있더라도 사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후가 있지만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난 문자를 받았을 때 어디로 대피하는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산림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내가 있는 곳에 재난 문자를 보냈을 때 바로 내가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산사태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지는지 이것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재난 문자가 온다면 바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안전디딤돌 어플 그리고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보시면 내가 있는 곳에 대피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많은 곳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안전디딤돌 어플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 대피소를 한번 검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이번 장마가 전형적인 장마의 형태를 보이면서 길게 이어지겠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올 것인가? 일단 다음 주까지는 비 예보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00mm를 말씀드린 것은 일단 일요일까지고요. 네. 예. 일요일까지 400mm가 내린 이후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월요일과 화요일까지 장맛비가 일단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 전선이 계속 오르내리겠습니다만 충청과 그 호남 그 사이에서
거의 정체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도 역시 많은 비가 내린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또 길게는 수요일 오전 정도까지는 전국적으로 일단 장맛비가 내린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충청, 호남, 경북 북부, 경기 남부 지역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훨씬 더 강한 비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정체 전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일부 남부 지역과 제주도에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제주 지역에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예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온다면 정체 전선은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올라온다면 정체 전선은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나라가 본격 한여름 폭염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또는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얼마나 한반도를 뒤덮을지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다음 주 후반 정도까지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는데 무엇보다 이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대처 방법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많은 지역에서 호우 경보 그리고 주의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요일까지 400mm, 특히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한호우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말 동안에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당연히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계곡이나 하천변에 이 접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집 주변의 하수도나 배수구도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번 장마 굉장히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만 야행성 폭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밤 사이에는 우리가 시약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에 외출을 해서 집 주변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집 주변의 배수구라든지 또는 하수도는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밤 시간대는 역시 이제 외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공사장이나 비탈면 또는 옹벽, 축대 붕괴도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 산사태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탈면으로의 접근도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운전하신다면 차량 시야 확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량 운전을 안 해야겠습니다만 부득이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감속 운행도 평소보다 30에서 40% 정도 속도를 좀 늦춰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 계곡에서 고립이 되셨다면 섣불리 건너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일요일까지 워낙에 많은 비, 경험하지 못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외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세한 장마 상황 그리고 대비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